안녕하세요. 뉴욕 약국의 데니언니입니다. 자,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뉴욕에 있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6년차 약사입니다. 오늘의 주제, 존슨즈 베이비 로션을 만드는 회사 존슨앤존슨 회사 소속 백신 전문 계열사인 젠센, 한국어 표기로 얀센에서 나오는 코비드 백신입니다. 얀센 코비드 백신은 현재 미국에서 응급 승인을 받은 두 백신,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에 이어서 세 번째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큰데요. 앞에 두 백신과는 다른 기법으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화이자와 모더나는 둘 다 3주 그리고 4주에 걸쳐 두 번의 접종을 필요로 하는 거에 비해 한 번만 접종을 해도 되고요. 초저온 환경도 필요하지 않아서 보관이나 유통에도 유리한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얀센 백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자, 일단 벨기에와 미국 합작품이고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라고 부르는 원리인데요. 다른 백신에도 많이 쓰이는 아데노 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사용하고 있는 원리이지만 평소에 많이 쓰이는 AD5 대신 AD26을 쓰였습니다. 한마디로 항원 유전자를 인체에 무해한 아데노 바이러스에 주입을 해서 인체에 투여한 뒤 체내에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유형의 백신이지만 다른 종류의 아데노 바이러스를 이용합니다. 임상 실험은 항상 하는 더블 블라인드 스터디인데요. 피실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피실험자들 그리고 실험을 주최하는 사람들 모두가 모르게 시스템을 사용하여서 랜덤하게 정해놓은 뒤 그 두 그룹 중 한 그룹에는 약을 투여하고 다른 그룹에는 진짜 약과 생김새부터 투여 방법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된 약 성분이 없는 것을 투여를 하는데요. 그리고 그 두 그룹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완벽한 실험 방법이고 현재 백신을 포함한 모든 약들의 임상 실험을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4만 명의 실험자들을 2만 명씩 각각 나누어서 진행을 했고요. 실험 시작일부터 2년 동안 실험자들의 상태를 처음 1년간은 일주일에 2번, 그리고 그 후부터는 2주에 한 번씩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18세부터 59세, 60세를 포함한 그 후 나이분들까지도 따로 그룹을 나누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백신이 쓰일 수 있는지도 염두에 둔 실험입니다. 얀센의 경우 가장 크게 본 것이 코비드에 관한 작은 증상보다는 중등증에서 중증으로 발전하는 경우에 대한 보고인데요. 피실험자들이 코비드 관련 심각한 병증이나 입원을 하게 되는 케이스를 집중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처럼 임산부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실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신 중인 분들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9월쯤 얀센이 백신 임상 실험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피실험자에게 원인 미상의 질병이 발견되어서 중단이 된 적이 있는데요. 보통 임상 실험 중 실험을 멈추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 투여받은 약 때문에 혹은 약 때문이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없는 이유로 한 명 이상의 피실험자가 죽었을 경우, 혹은 한 명 이상의 피실험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예를 들면 입원할 필요가 있거나 영구적이거나 혹은 중대한 장애 및 기능 저하를 가져올 경우, 혹은 아나필렉시스, 한마디로 급격한 전신 알레르기 면역 반응으로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실험을 멈추고 정확히 약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반응이 있었던 피실험자 개인적인 문제인지 등을 파악을 하고 그에 따라 실험 규칙이 개정이 되거나 안전조치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실험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판단이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로 대부분 임상 실험을 할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중간에 스탑했다가 다시 시작하고 스탑했다가 뭐 바꿔서 다시 시작하고 그러는 경우죠. 정확히 프라이버시 때문에 질병의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다시 실험을 재개한 걸 보면 아마 백신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결론이 나왔을 확률이 큽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방 효과. 화이자와 모더나에 비해서 조금 낮은 기록이긴 합니다. 임상에서 미국에서는 약 72%, 중남미에서는 66%, 그리고 남아공에서는 57%라고 나왔는데요. 남아공 같은 경우는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보다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곳으로 예방 효과가 낮다고 나온 걸 보면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방 효과가 낮은 건 아주 큰 단점이긴 한데요. 화이자와 모더나가 실험을 할 당시에는 변이 바이러스가 거의 없었고, 얀센은 변이 바이러스가 일어난 상태에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조금 낮다고 해서 화이자나 모더나보다 나쁘다고 할 순 없습니다. 게다가 예방 효과 자체는 좀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코비드로 인한 중증을 앓지 않았고요. 입원할 정도로 크게 아프지도 않았거든요. 그게 사실 지금 중요한 포인트이고 그런 걸로 봐서 꽤 선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제가 알기로 지금 일단 한 번의 접종을 밀고 있긴 하지만 아마 2차 접종을 했을 때 예방 효과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도 같이 실험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얀센을 맞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라면 일단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2차 접종에 대한 정보가 더 나오면 그때 또 하나 더 맞아도 되는 거고요. 자, 지난 2월 4일 얀센이 FDA 긴급 사용 승인 EUA를 신청을 했고요. FDA는 2월 26일 날 얀센 EUA에 대한 미팅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화이자의 경우 11월 20일 날 신청을 해서 미팅이 12월 10일 날 진행이 됐었고 이틀 뒤인 12월 12일 날 승인이 났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아마 별 문제가 없다면 얀센도 이번 달 말쯤에 승인이 나서 다음 달 초부터는 슬슬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승인이 떨어져야 더 많은 정보가 나오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백신이 그렇듯 화이자와 모더나 같이 주사를 맞은 곳의 통증, 두통, 근육통 등 비슷한 종류의 후유증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다면 저번 영상도 봐주세요. 자, 여기까지 현재 얀센 백신에 대해 나와 있는 정보입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얀센도 얼른 마켓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쉽게 백신을 맞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백신 예약 잡는 게 거의 유명한 공연 티켓팅 하는 정도로 힘든데요. 다들 힘드시겠지만 화이팅 하시고 티켓팅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 영상은 집에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리고 여행 갈 때 꼭 챙겨야 하는 기상약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니까요. 다음에도 꼭 봐주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건강하세요.